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태클을 걸 수 없게 되었네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태그 호이어, 모델은 신형 아쿠아 레이서입니다. 고가의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쿠아 레이서가 고가의 인하우스 수준의 무브먼트를 탑재하는 순간 우리의 지갑의 두께는 훨씬 더 얇아질 겁니다. 10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태그 호이어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태그 호이어를 좋아하는 시계 덕후 중에 한 명이에요. 특히 까레라와 아쿠아 레이서를 좋아하는데요. 까레라에 대한 마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지만 아쿠아 레이서에 대한 애정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990 아쿠아 레이서는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시마스터를 영입하면서 방출하게 되었고 990 아쿠아 레이서는 GMT 모델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신형입니다. 럭셔리 다이버 워치면서 데스크 다이버 워치입니다. 이 두 가지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는 아이코닉 다이버 워치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라도의 캡틴 쿡은 확실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요.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는 컴프레서 스킨 다이버 워치입니다. 아쿠아레이서의 아성을 견제할 수 있는 클래식한 다이버 워치는 오리스 아퀴스, 튜더 블랙베이 58, 오메가 시마스터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태그 호이어와 튜더는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블랙베이를 선호하시는 분의 취향과 아쿠아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의 취향은 상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오메가 시마스터는 데스크 다이버 워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 두껍습니다. 현재 노타임 투다이 빌드 퀄리티를 기반으로 사이즈 40, 두께 12mm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지만 해줄지는 의문이네요. 42mm의 사이즈, 12mm의 얇은 두께, 48mm의 러그 투러그, 21mm의 홀스 러그, 154g, 555만원, 칼리버 TH31-00,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COSC 인증, 42mm를 기본 사이즈로 잡았습니다. 사이즈 대비 짧은 러그트러그나 박시한 베젤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40mm 다이버워치와 비싼 사이즈로 체감이 되고요. 41mm 사이즈를 가진 오메가 1세대 시마스터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적당한 사이즈의 얇은 데다 익스텐션 기능이 완벽하게 손목을 잡아주어서 착용감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태그 호이어에 따르면 1978년도에 출시된 다이버를 시작으로 2002년에 단종된 2000 시리즈, 2004년 2000 시리즈는 아쿠아 레이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990 아쿠아 레이서가, 2021년 90 아쿠아 레이서가, 2024년 신형 아쿠아 레이서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990은 사실 럭셔리 워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많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큼 아직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빌드 퀄리티가 후졌거든요. 90 아쿠아 레이서는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고려한다면 저렴한 시기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조금 급하게 9형이 단종되고 신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3년을 채 버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태그 호이어가 조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옆에서는 튜더가 완성된 워치메이킹으로 애호가들을 잠식해오고 있고 그레이 마켓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하락한 브랜드 같이 오리스마저도 인하우스 무브먼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판매량은 줄고 있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다이버 워치입니다. 다이얼에는 킥이 들어갔습니다. 물결 무늬를 형상화한 다이얼, 제가 실물을 보지 못해서 유색의 다이얼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구독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색 다이얼은 물결 무늬가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랙 다이얼의 경우 물결 무늬의 입체감이 확 드러나진 않습니다. 특정 광원이 다이얼을 직접 때릴 때를 제외하고서는 이 물결 무늬로 인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덜 갈릴 만한 색상은 아무래도 블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브랜드명과 폰트입니다. 입체감 있는 다이얼 위에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미도 같은 경우에는 폰트들이 말 그대로 다이얼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태그 호이어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얇고 투명한 막 위에 올라가 있는 건지 폰트 뒤에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있는 건지 봐도 모르겠습니다. 핸즈의 디자인은 조금 캐주얼해졌습니다. 저는 핸즈가 얼굴에 눈썹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썹이 조금 퉁해지면서 시계에 둔턱한 이미지가 추가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호불호는 모르겠습니다. 6시 부분에는 사이클롭스 데이트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때 많은 브랜드가 3시 데이트에서 6시 데이트로 이사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트렌드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 같아요.
3개의 사각형 인덱스는 폴리싱 마감이 발려있으면서 핸즈와 함께 시계를 빛내주는 데 반해 8개의 팔각 인덱스는 반대로 화려함을 줄이는 샌드블라스트 마감이 발려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별도의 챕터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시계의 밸런스는 정말 완벽하고요. 베젤 인서트의 퀄리티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퀄리티의 마침표인 글래스 역시 튜더 혹은 롤렉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빛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래스 위를 사르르 타고 내려옵니다. 시계 브랜드들마다 빌드 퀄리티의 갭이 팍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오 빈티지 세대에서 현대의 워치 메이킹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 태그 호이어는 구형 아쿠아 레이서를 기점으로 빌드 퀄리티가 드라마틱하게 튀었고, 구형 아쿠아 레이서에서 이미 빌드 퀄리티는 가격대 이상으로 잡혀졌다고 생각해요. 케이스백의 인그레이빙, 베젤의 톱니, 브레이슬릿, 잘 빠진 미드 케이스에 들어간 여러가지 종류의 브러싱 마감과 디테일들, 노타임 투다이나 60주년 레벨의 시마스터 말고 시마스터 일반판 정도까지는 근접할 수 있는 빌드 퀄리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이 완벽하게 닫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살짝 떠 있고요. 이건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디테일에 집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하나는 베젤인데요. 이건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베젤에 살짝 쿠션감이 있습니다. 베젤이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누르는 감각까지 추가되면서 조금 독특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레이슬릿 쫀쫀하고 좋은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클도 단순하고 라이트해 보이지만 무려 12mm나 되는 익스텐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되게 간단하게 긴 길이를 안정적으로 커버해 줍니다. 그런데 퀵 릴리즈 시스템이 아직도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브레이슬릿 링크 조절 방식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고수해서 얻는 이득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브먼트는 TH31-00으로 COSC 인증을 받았고 80시간의 롱 리저버를 가진 무브먼트입니다. 태그 호이어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예요. 인하우스를 직역하면 집안입니다. 누구요? 우리 집안,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무브먼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브먼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들은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무브먼트 역시 무브먼트 전문 회사 셀리타의 자매 회사인 AMT에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회사이긴 하지만 케네시로부터 무브먼트를 공급받는 튜더와 샤넬, 같은 그룹 소속이지만 에타로부터 무브먼트를 공급받는 티쏘, 미도, 라도, 론진, 리치먼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발플레리로부터 무브먼트를 공급받는 IWC, 오메메르시, 파네라이, 어디까지가 인하우스 무브먼트고 어디까지가 검역 무브먼트인지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인하우스라는 단어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시계는 원래 분업화로 만들어진 산업이고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서 만들어낸 무브먼트를 하나의 브랜드에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인지도 높고 럭셔리 브랜드면서 꽤 훌륭한 빌드 퀄리티, 이제는 무브먼트까지 갖춘 다이버워치가 셔츠 속에 쏙 들어간다고요? 럭셔리 데스크 다이버워치의 표본 같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